주파수 응답 특성을 가진 인덕터와 커패시터를 동시에 사용을 하면 대역에 대한 통과 혹은 차단 특성을 가진 필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덕터와 커패시터를 결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렬 공진이 있고 병렬 공진이 있습니다. 직렬 공진을 시키는 경우와 병렬 공진을 시키는 경우에 주파수 응답 특성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RLC가 동시에 있는 복잡한 교류 회로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공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회로의 속성을 가진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서 전압에서 공급한 에너지가 계속 쌓인다는 의미에서의 공진입니다. 이 공진이 직렬이 될 수가 있고 병렬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두 각각의 직렬과 병렬 특성을 임피던스로 해석을 해서 필터 관점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필터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필터는 앞에 주파수가 생략됐습니다. 주파수에 대한 필터이기 때문에 가로축은 주파수로 봅니다. 신호가 통과하는 주파수 대역은 패스밴드라고 부르고요. 신호가 통과하지 못하는 대역은 스탑밴드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주파수가 낮을 때는 패스밴드, 높을 때는 스탑밴드 되니까 저주파를 통과시키는 필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필터는 높은 주파수는 패스밴드에 있고 낮은 주파수는 스탑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터는 높은 주파수를 통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필터는 낮은 주파수도 스탑이고 높은 주파수도 스탑이고 중앙에 있는 주파수만 통과시킵니다. 자, 이런 필터가 아주 전형적인 필터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자, 여기보다는 크고 여기보다는 작은 주파수 대역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자, 이러한 필터가 아주 전형적인 필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네 번째 필터를 보면 저주파도 패스밴드고 고주파도 패스밴드인데 특정한 주파수 영역은 신호를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필터도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내가 편리한 방식으로 재단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배제하고 싶은 주파수가 있다면 그 주파수를 배제시킬 수도 있는 굉장히 재미난 기능을 가진 소자가 필터가 됩니다. 회로 소자를 이용해서 공진을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소자를 사용을 할까요? 자, 우리가 공진을 일으키려 하면 주파수에 반응하는 소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항은 주파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저항 소자는 아무리 쓰더라도 주파수에 반응하는 필터 혹은 필터를 만들기 위한 공진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럼 주파수에 반응하는 소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LC 공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인덕터와 커패시터를 이용해서 공진을 일으킨다. 특정한 주파수에서 에너지가 급격하게 축적이 되거나 에너지를 급격하게 반사를 시키는 그런 특성을 가진 현상을 공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주파수에 반응하는데 주파수에 반응하는 특성을 나타내주는 개념이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는 교류회로 해석을 할 때 복소수로 표현하는 저항, 더 쉽게 말하면 교류에 대한 AC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임피던스라는 말을 우리가 전공용어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임피던스를 직역을 하면 저항이라는 표현입니다. 저항이라는 표현.
인덕터는 임피던스가 어떻게 변하는가 볼까요? DC에서는 숏 특성입니다. 저항이 없어요. 인덕터는 DC에 사용하면 전류를 잘 흘립니다. 임피던스는 저항이라고 했죠. 저항이 0이라는 말은 방해하는 성분이 없다는 뜻이니까 전류를 굉장히 잘 흘리게 됩니다. 근데 주파수가 아주 높아지면 전류 흐름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인덕터는 발전을 합니다.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향이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아지면 인덕터는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덕터는 주파수가 높아지면 마치 오픈과 같은 특성, 저항이 무한대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주파수가 아주 낮지도 않고 아주 높지도 않으면 jωL이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여기서 오메가는 각 주파수가 돼서 2파이 F가 됩니다. 주파수에다가 360도에 해당하는 라디안 값인 2파이를 곱한 각 주파수를 이용해서 임피던스를 정의합니다. 또 특기할 만한 부분은 이 임피던스 값이 실수부는 없고 허수부만 있는 순허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덕터는 저항처럼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가 아니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소자가 됩니다. 커패시터는 인덕터하고 비슷하면서도 정반대 특성 혹은 상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패시터는 회로 그림에도 있듯이 양판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DC에서는 전류를 흘릴 수 없습니다. 선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충방전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숏 특성입니다. 커패시터는 다른 말로 하면 배터리, 충전 방전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데요. DC에서는 한번 충전하고 나면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주파수를 빠르게 변화시키면 충전됐던 게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커패시터 쪽으로 전류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터는 주파수가 올라가면 숏 특성을 가집니다. 주파수가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은 어중간한 주파수 범위에서는 jωc 분의 1이라고 하는 임피던스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커패시터의 용량인 커패시턴스가 크면 클수록 임피던스 값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AC 저항이 약해지는 거죠. 커패시턴스가 크면 클수록 교류 전류를 잘 흘린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인덕터는 jωL이고 인덕터의 용량 단위인 인덕턴스를 보면 이 인덕턴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 방향으로 전류 발전을 하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커져서 교류 전류를 잘 흘리지 못하게 합니다. 커패시터는 인덕터와 마찬가지로 임피던스의 성분이 실수부가 없고 허수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터처럼 커패시터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축적을 합니다. 다만 인덕터는 허수부 값이 플러스였는데 커패시터는 허수부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교류신호 입장의 위상 차이가 180도만큼 차이가 납니다. 또한 우리 복서평면으로 보면 J는 어디에 있나요? J는 Y축에 있으니까 위상이 90도가 되고요. 커패시터는 분모에 J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J입니다. 마이너스 J는 위치가 Y축 음의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90도가 돼서 인덕터하고 커패시터는 위상 차이가 180도이면서 순허수축에 있다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L과 C를 이용해서 이제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 선택하는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커패시터는 혹은 인덕터는 배치를 시리즈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입력을 주고 여기서 출력을 뽑으면 자, 가로 방향으로 놓으면 시리즈입니다. 왜 시리즈인가요? 흐르는 전류가 분배되지 않고 일정하니까 시리즈인 거죠.
반대로 내가 커패시터를 병렬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입력, 출력 기준으로 보면 자, 신호가 흐르다가 커패시터 통해서 전류가 분류가 될 수 있죠. 전류 흐르는 방향이 두 군데가 되면 우리는 병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커패시터는 병렬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덕터도 병렬로 배치가 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봅시다. 자, 여기에 있는 직렬로 커패시터를 배치를 하면 저주파에서는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커패시터가 오픈, 선이 끊겨있기 때문에 전류를 못 올립니다. 전류 못 올리기 때문에 입력으로 넣은 신호 전압 성분이 출력에 연결될까요? 연결되지 않죠. 저주파 신호는 통과를 못합니다. 반대로 주파수가 올라가면 여기에 있는 커패시터는 숏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방전을 잘 해서 입력으로 들어온 전류가 출력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으로 넣은 전압이 출력으로 잘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커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하면 저주파에서는 신호를 차단하고 스탑밴드를 만들어 버리고 높은 주파수에서는 통과, 패스밴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커패시터를 직렬로 쓰면 고주파를 통과시킬 수 있는 필터가 됩니다. 인덕터를 볼까요? 자, 인덕터는 직렬로 배치를 한 경우에 낮은 주파수, DC인 경우는 신호가 그대로 숏으로 연결되니까 입력으로 넣은 전압이 출력으로 잘 전달이 됩니다. 저주파에서는 신호 연결이 잘 되는 거죠. 근데 주파수가 올라가면 이 인덕터는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도록 발전을 합니다. 그럼 신호가 끊기게 되죠. 끊기니까 입력으로 넣은 전압이 출력으로 연결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덕터를 직렬로 배치를 하면 저주파는 통과시키고 고주파는 통과시키지 않는 저주파만 통과시키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커패시터를 병렬로 연결을 해볼까요? 병렬로 연결을 하면 DC에서는 아주 낮은 주파수에서는 커패시터가 오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입력으로 넣은 전압이 출력으로 잘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파를 잘 통과시키죠. 고주파가 되면 여기에는 커패시터는 숏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다가 어때요? 커패시터 쪽으로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출력으로 전류가 전달이 안 됩니다. 안 돼서 이 내가 넣은 전압이 출력으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고주파에서는 전달이 되지 않는 현상. 그래서 저주파에서는 전압을 잘 통과시키고 고주파에서는 전압을 차단시키는 저주파만 통과시키는 필터를 커패시터를 병렬로 연결한 경우 만들 수 있습니다. 인덕터를 병렬로 연결한 경우 볼까요? 자, 인덕터를 병렬로 연결해서 저주파를 보면 저주파에서는 인덕터가 숏 역할을 하니까 전류가 흐르다가 숏으로 통해서 다시 빠져버립니다. 출력으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주파에서는 신호를 출력 쪽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파수가 높아지면 인덕터가 전류를 차단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다가 출력 쪽으로 잘 연결이 됩니다. 그 말은 입력에서는 전압이 출력 쪽으로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를 잘 통과시키는 특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인덕터와 커패시터를 직렬 혹은 병렬로 잘 배치를 하면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통과시키기도 하고 원치 않는 주파수를 차단시키기도 함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필터의 규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필터를 볼 때 우리가 전압으로 볼지 전류로 볼지부터 한번 봐야 되는데 항상 강조하지만 증폭기 혹은 필터 이런 소자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전압이 오히려 우리 직관적이고 측정이 쉬워요. 전류는 측정도 어렵고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걸어주는 전원은 전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 출력 전압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이 비율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폭도를 정의할 때도 출력 전압을 입력 전압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필터의 특성도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전압 특성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 주파수에 대해서 보는데 필터의 주파수 특성을 볼 때 이 보디 플롯이라고 하는 이 보디 차트, 보디 선도 이걸 이용해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디 플러스로 본다 함은 주파수를 로그 스케일로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Y축은 데시벨로 보는 겁니다. 전력이 얼마만큼 출력단으로 전달되는지를 데시벨, 전력의 비율이긴 하지만 로그 스케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디 플롯을 보면 이 위상, 각도는 이제 360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는 좀 편하니까 주파수는 로그 스케일로 이제 쓰면서 Y축은 이제 360도 기준의 각도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필터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 패스밴드가 어디에 있느냐, 자, 스탑밴드는 얼마에 있느냐, 스탑밴드의 기울기가 얼마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먼저 패스밴드부터 보면 자, 패스밴드가 있는데 낮은 주파수도 차단하고 높은 주파수도 차단합니다. 자, 이러한 필터는 보통 BPF라고 부릅니다. BPF는 밴드 패스 필터입니다. 밴드를 통과시키는 필터라고 해서 밴드 패스 필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특정 밴드를 통과시키는데 이 통과시킬 때 중심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걸 흔히 공진 주파수 혹은 중심 주파수, 캐리어 주파수 이렇게 붙이는데 자, 이게 얼마인지가 규격입니다. 중심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낮은 쪽 주파수도 있고 높은 쪽 주파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쪽 주파수 빼기 낮은 쪽 주파수를 해준 걸 우리가 대역폭 밴드위스라고 부르고요. 보통 대문자 BW로 표시를 합니다. 그럼 패스밴드에서는 신호가 잘 나오다가 주파수가 낮아지거나 주파수가 높아지면 신호 크기가 떨어질 건데 자, 얼마만큼 떨어질 때가 기준인가 하면 증폭기 계산할 때와 동일하게 3dB이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중심 주파수에서 마이너스 3dB만큼 떨어지는 값을 대역폭을 계산할 때의 기준 주파수로 삼습니다. 그걸 낮은 쪽 주파수는 FL이라고 하고 높은 쪽 주파수는 FH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왜 마이너스 3dB인가 하는 거는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자, 내가 신호 잘 통과하는 값을 1, 통과하지 않는 거를 0이라고 두면 이 중간 값은 2분의 1이라고 두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전력이 반만 통과하는 주파수가 중요해지는데 2분의 1을 데시벨로 바꾸면 마이너스 3 데시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반만큼 떨어지는 특성이 중요해서 마이너스 3dB를 추적을 하고 마이너스 3dB를 추적했을 때 그때의 주파수가 저주파에 대한 차단 주파수가 되겠고 높은 쪽에도 똑같은 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3dB만큼 떨어질 때의 주파수를 읽으면 높은 쪽의 차단 주파수 FH가 됩니다. 그래서 높은 쪽 차단 주파수 빼기 낮은 쪽 차단 주파수를 하면 대역폭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위상 특성도 볼 수 있습니다. 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을 해 줄 수가 있는데요. 위상 특성은 필터인 경우 대부분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필터 규격을 볼 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요소가
그러니까 품질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quality factor라고 하는데 quality는 품질이라는 뜻이고요. factor는 요소, 계수 뭐 이런 뜻인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밴드패스 필터의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밴드패스 필터의 품질이 좋다 함은 주파수를 아주 세밀하게 잘 뽑아낼 수 있는가가 밴드패스 필터의 품질입니다. 주파수를 잘 뽑아낼 수 있는가. 자, 그걸 데시벨 기준으로 보면, 자, 이렇게 주파수로 봤을 때, 내가 관심 없는 주파수는 전혀 안 뽑아내고, 관심 있는 주파수만 엄청 잘 뽑아내면, 얘는 Q가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품질이 낮은 밴드 필터는 주파수를 이렇게 잘 못 뽑아내요. 이만큼 주파수를 뽑아내니까, 얘는 품질이 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밴드패스 필터의 품질은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을까요? 자, 여기에 있는 거를 밴드위스라고 하겠죠. 이걸 BW라고 하면 밴드위스 대비해서 이 중심 주파수가 얼마인가 하는 게 중요해질 겁니다. 대역폭은 주파수가 높으면 대역폭이 넓어질 거고 주파수가 낮으면 대역폭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대역폭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진 주파수 혹은 중심 주파수 대비해서 현재 대역폭이 얼마나 작은가가 밴드패스 필터의 품질을 나타냅니다. 이걸 공식으로 하면 공진 주파수는 F0로 보통 쓰고 대역폭 BW 이렇게 적어줍니다. 혹은 대역폭 대신에 델타 F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각 주파수로 표현하면 오메가 제로를 델타 오메가 제로로 나눈 게 밴드패스 필터의 품질입니다. 그래서 대역폭을 나타내주는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품질이 좋게 됩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면 뾰족하게 보이고요. 품질이 낮은 퀄리티 팩터는 두리뭉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LC 공진 회로 개념을 이용해서 회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치적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개념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RLC가 있는데 이 RLC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LC 직렬회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LC 직렬회로. 자, 이 LC 직렬회로에 전압을 가해 줍니다. 교류 전압을 가해 줬을 때, 자, 여기에 있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이 LC 공진회로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LC 공진회로의 응답. 이게 얼마냐? 그러니까 VI 기준으로 해서 VO가 얼마나 되는가가 필터의 응답이 됩니다. 이건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좀 정성적으로 보겠습니다. 주파수가 아주 낮아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인덕터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커패시터는 저항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우니까 자, 대부분의 전압은 어디 걸릴까요? 저항이 큰데 걸리죠. 직렬인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커패시터 쪽에 전압이 대부분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 회로를 RLC 관점으로 보면 저주파일 때는 이 값이 커패시터처럼 보일 겁니다. 커패시터처럼. 근데 주파수가 한참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참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성립하진 않고 인덕터는 거의 저항이 무한대처럼 임피던스가 무한대처럼 보이고 커패시터는 저항이 거의 0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주파수가 아주 높아지게 되면 대부분 전압은 어디 걸릴까요? 인덕터에 걸립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아주 높아지면 인덕터처럼 보이는 거죠. 자, 회로 특성이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파수가 아주 낮지도 않고 아주 높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임피던스가 서로
상쇄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공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경우는 에너지가 인덕터나 커피스터에 쌓이지 않고 모조리 다 저항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에 내가 걸어준 전압 전부가 걸리게 돼서 밴드패스 필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LC 직렬 공진 회로는 밴드패스 필터를 만들 수 있는 회로가 됩니다. 그럼 공진은 언제 일어나는가 보면, 자, 인덕터의 임피던스 값은 J-L입니다. 커패시터의 임피던스 값은 J-C분의 1입니다.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공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회로적으로 보면 저항 성분이 아니고 임피던스의 허수부니까 리액턴스 성분이죠. 리액턴스 성분이 0이 되는 경우가 공진이라는 경우가 됩니다. 이 방정식을 풀면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하고 같아지면 되잖아요. 그럼 얘를 풀어주면 오메가 제곱은 LC분의 1이 되니까, 자,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입니다. 이때는 공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다가 동그라미 붙여서 공진 주파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다만 얘는 각 주파수이기 때문에 실제 주파수를 알고 싶으면 2파이 F0라고 해서 여기 있는 값을 2파이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공진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됩니다. 2파이 루트 LC분의 1. 자, 이게 직렬 공진 회로의 공진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값에서 출력이 가장 크게 되는 거죠. 이 값이 F0가 되는 값입니다. 그럼 대역폭은, 자, 이 F0 기준으로 해서 3dB만큼 떨어지는 값입니다. 요게 델타 F가 되는데, 이 델타 F는 규격으로 줍니다. 우리 예비 보고서에도 이 델타 F를 값으로 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면 되는데, 이 공진 주파수와 F0 값을, 델타 F 값을 알게 되면 품질 계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품질 계수는 직렬 공진 회로인 경우는 오메가 제로 L 나누기 R이 됩니다. 여기 있는 R은 전체 저항 값입니다. 예를 들어 부하 저항이 RL이 있고 내가 펑션 제네레이터를 가해줄 때 전압만 가해줄 수는 없고 뭐가 있습니까? RS라고 하는 소스 저항이 있죠. 그럼 여기 있는 품질 계수를 계산할 때 R은 뭐가 돼야 됩니까? RL하고 RS가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전류가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직렬이죠. 그래서 RS 더하기 RL을 이용해서 오메가 제로 L을 나눠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품질 계수를 계산을 하면, 자, 그때는 대역폭 중심 주파수의 비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중심 주파수와 공진 주파수와 대역폭이 주어지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덕턴스 값하고 저항 값이 비율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LC 병렬 공진 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로는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병렬인가요? 전류가 들어오면 저항으로도 전류가 분류가 되고 인덕터로도 분류, 커패시터로도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으로 걸어주는 거는 전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걸리면 안 됩니다. 전압이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전압이 걸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이 모두 똑같아져 버리니까 의미가 없죠. 공진 현상이 전압 입장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병렬 공진 회로인 경우는 전류를 흘려줘야 됩니다. 전류를 흘려주면, 자, 특정 주파수에서는 인덕터로 잘 흐르기도 하고 커패시터로 잘 흐르기도 합니다. 공진이 일어나면
직렬공진 회로처럼 저항 쪽으로만 전류가 흘러서 자, 출력 전압이 공진에서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LC 병렬 공진회로도 밴드패스 필터를 만들 수 있는 회로가 됩니다. 밴드패스 필터를 만들 수 있는 회로. 자, 그러면 그 현상이 정말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주파로 가면 인덕터는 거의 임피던스가 0이죠. 커패시터는 임피던스가 무한대입니다. 그럼 전류가 주로 어디로 흘러요? 전류가 인덕터로 주로 흐르겠죠. 인덕터로. 자, 인덕터로 흐르고 병렬 회로니까 저항값이 작은 쪽이 우세하잖아요. 저항값이 작은 쪽이 우세하죠. 왜냐하면 전류가 그쪽으로 흐르니까. 그래서 저주파인 경우는 이 회로 특성은 인덕터 특성입니다. 근데 주파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주파수가 올라가면 이런 임피던스가 아니고 인덕터는 주파수가 올라가면 임피던스가 거의 무한대가 되고 커패시터는 임피던스 값이 거의 0이 됩니다. 그럼 전류가 높은 주파수에서는 주로 어디로 흘러요? 커패시터 쪽으로 흐르죠. 커패시터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 회로는 커패시터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병렬 공진 회로는 저주파에서는 인덕터처럼 보였다가 주파수가 올라가면 커패시터처럼 보입니다. 그럼 어중간한 주파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인덕터하고 커패시터가 서로 임피던스 값이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라서 전류가 인덕터와 커패시터 쪽으로 안 흐릅니다. 안 흐르고 다 저항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가 공진 주파수가 됩니다. 이 경우는 그 직렬 공진하고 공진 주파수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임피던스가 상쇄되는 거나 임피던스의 역수인 어드미턴스가 상쇄되는 거나 그 조건은 똑같거든요. 똑같아서 공진 주파수는 똑같은데 공식이. 근데 병렬 공진의 경우는 품질 계수, Q 팩터 값이 달라져요. 이전에 봤던 직렬 공진이랑은 다릅니다. 얘도 계산하려면 공진 주파수를 대역포 델타 F로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주면 품질 계수를 얻을 수가 있고 그 품질 계수는 저항 곱하기 커패시터에 곱하고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 내가 RC 값을 알면 현재 병렬 공진 회로의 품질 계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고 혹은 공진 주파수와 대역폭을 알면 자, 내가 사용하는 저항과 커패시터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이 펑션 제너레이터로 병렬 공진 회로를 이제 연결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계산할 건가 보면 자, 이 병렬 공진 회로의 저항을 부하 저항 RL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입력은 어떻게 되나요? 입력은 펑션 제너레이터로 공급을 하니까 자,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VI가 있고 RS가 있고 여기에 RL 저항, 그 다음에 L, C 자,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건 태비난 등가 회로니까 얘를 노턴 등가 회로로 바꾸면 자, 이런 식으로 저항을 직렬이 아니고 병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전에 계산했던 LC 병렬 공진 회로의 조건이랑 같은 거죠. 다만 차이가 있는 거는 이 공식에서 R은 그냥 R이 아니고 RS하고 RL이 어떻게 됐나요? 병렬이 됐죠. 그래서 품질 계수 계산할 때 R 값은 그냥 R을 쓰면 안 되고 RS하고 RL을 병렬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RS가 50옴, RL이 50옴이라면 병렬 값은 얼마입니까? 25입니다. 그래서 R을 25로 해서 계산을 해야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